빅데이터 시대에 맞춰서 저희들의 자료를 디지털로 해서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게 생각을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민간에 소장된 기록 유산을 조사하고 수집하고 분석 활용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인데요. 최근에 한국국학진흥원 10대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장관도 하셨지만 서울대 법과대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네. 커리어가 화려하신데 최근에는 어떤 활동하시다가 이제 국학진흥원 원장으로 가신 겁니까? 또 공부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공부를 하고 또 헌법과 국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던 그런 건데 작년 1년 동안 제가 좀 바쁜 일을 해서 좀 빠져나와서 주로 우리 선현들의 문집을 쭉 봤습니다. 그게 평소에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거고, 그래서 그 어른들이 사시던 시대에 예를 들어서 이제 퇴계 선생이라든지 서해 유성룡 선생이라든지 학봉 김성일 선생이라든지 그 어른들이 어떻게 시대를 고민을 했을까? 그리고 그분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무엇을 고민했을까?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또 저들 세대는 나름대로 또 진지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 어른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몸 전체를 시대에 던져서 살은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문집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제가 새로 깨달은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하구나. 역시 공부한 양도 저희들이 그냥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난 1년 동안 공부하신 게 국학진흥원 원장으로 가시기 위한 준비가 되어버리셨네요. 국학진흥원이 사실 그 이름 들어서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갸웃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국학 어떤 곳인가요? 그렇죠. 국학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라의 학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한반도에 우리 선조들이 살 때부터 지금까지 남겨놨던 많은 정신적 가치, 때로는 어떤 산출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 자료를 모아보고 다시 그 맥락을 해석을 해보고 또 그것이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역사를 만들어 올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했던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벌써 국학진흥연구원이 25년이 됐습니다. 10대 원장이시고 출범한 지 벌써 25년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역할을 했죠. 하여튼 수집도 하시고 많은 연구도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 자료만 하더라도 거의 65만 점, 65만 점에 달합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러면요, 어떻게 다른 유사기관, 제가 생각할 때 유사기관과 다른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어요. 거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과거의 정신문화연구원이죠. 굉장히 그야말로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물질 문명에만 치중하다가 과연 한국적 정신이라는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그 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우리의 고대 시대의 어떤 사상이나 신라 시대의 사상이나 원효 사상이나 뭐 고려 시대 그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연구 성과가 굉장한데 이제 그 본 바탕의 기본이 된 것은 왕실했던 이 장서각, 장서각 왕실 도서죠. 그것이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그 베이스로 이제 정체성을 가져갔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서울대에 있나요? 규장각? 규장각은 서울대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서각은 지금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규장각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것은 서울대학에서 가지고 있고. 규장각은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 그것이 먼저 왕조실록부터 시작해서 역시나 이제 왕실에 있던 도서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국학진흥원에서는
순수하게 민간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과 사대부들과 지식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남겨놨던 게 우리가 문집이라고 하잖아요. 예. 바로 그 문집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하고 또 그 문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이 목판을 새겼잖아요. 그 목판 새긴 것이 거의 한 6만 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참 놀랄 만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한 가지 네. 국가기록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기록원은 이제 예. 근대 와서 현대까지 이제 생산되어 있던 각종 공적 문서. 그거는 이런 주로 이제 국가기록원으로 정부를 있습니다. 비롯한 그렇습니다. 공적 문서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관의 차이는 이제 네. 예,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네. 국학은 그러면 한국학, 역사 뭐 다른 거죠 분명히?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학이라고 했을 때와 한국학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제 구별 짓느냐 하는 네. 것들이 이제 학자들 간의 논의가 있는데 뭐 거의 뭐 겹쳐지는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상 한국학이다, 미국학이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지역학적인 어떤 특성을 더 이제 방점을 두는 거죠. 네. 그런데 국학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한국적인 이 방점도 있겠지만 이 한반도에서 우리 선조들이 살면서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많은 유산들이 이것이 한국적 특색을 가질 수도 있고 인류 보편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은 더 넓은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과연 우리 한반도에서 생산됐지만 또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건들이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찾기로 또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성원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이 대략 한 80명. 네. 그리고 비정규직까지 저희들이 하면은 연구 인력까지 대략 한 300여 명. 그 정도 규모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다른 일들이나 연구를 하든지 뭐 전시회를 하든지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또 외부 인력과 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시겠죠. 인력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의 이제 특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분야가 굉장히 이제 특수한 분야잖아요. 전문가들이 여기에 관여를 해야만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한 박사급 연구위원만 해도 거의 한 20명에 가까이 되고 어떤 전공자들이 주로? 아주 다양합니다. 이 철학도 있고 역사학도 있고 또 동양철학 쪽도 있고 고문서학도 있고 또 한문학도 있고 네. 또 고고학 쪽도 있고 또 문서 관리, 자료 관리 이쪽에 또 학예사들이 또 있고 네. 예,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영역이 그러면 국학 안에서도 연구 영역이 어떻게 그렇죠. 좀 많이 나눠져 있죠. 크게 어떻게 나눠져 크게 있습니까? 보면 하나는 이제 철학 분야.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조선조 같으면 유학이죠. 유학 분야가 굉장히 큰 포션을 또 차지하고 있고 또 한 3년 전쯤 저희들이 또 했습니다만 불교. 불교는 물론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불교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희 국학 영역에서도 불교라는 것은 신라 고려를 이 관통하는 이 철학 체계이자 종교 체계인데 네.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연구 대상으로 잡고 있는 거고 또 저희들이 이제 신라 시대로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고대 사상 이 분야는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있는 많은 어떤 정보나 지식 체계가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데 조선조에 와서 저희들이 한글로 이제 드디어 그런 어떤 지적 작업을 한 것이 많이 누적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표현되어 있거나 혹은 생산된 지식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조명을 할 때가 됐다. 또 그리고 그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현대 와서 이 디지털 시대에 오니까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문자로서 지금 기능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네, 작업하는 그 시대로 가면 이 음성 정보에 있어 가지고 그 음성 정보를 완벽하게 체현할 수 있는 것은 세계 어떤 문자보다는 한글이 지금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서 어떻게 이제 미래 연관적인 그런 작업을 할 것인가 또 그것이 저희들
진흥원의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아까 65만 점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직접 수집 조사도 하지만 또 이렇게 그 국민들이 또 이렇게 기탁하거나. 기탁, 예. 예. 이런 그러니까 이제 부분도 거의 이제 기탁 자료가 많은데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영남 같은 경우에는 문집을 다량으로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학자들 집안이 많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원래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보관을 해오던데 이제 과연 개인이 지금 보관해서 과연 관리할 수 있겠느냐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지금 도달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에서 이제 그 정보를 알면 직접 저희들이 이제 컨택을 해서 이런 것들을 차라리 우리 원으로 기탁해 주시면 그 보관 관리에서 오히려 훨씬 더 낫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 저희들이 제공을 할 것 같으면 일반 국민들은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컨텐츠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합니다. 아, 그걸 이제 가공해서 일반 그렇죠. 국민한테도 넘기는 아.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학진흥원에 그런 자료를 기탁을 하려면 이제 몰라서도 이제 못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들이 봐서 그것이 그 지금 사료적 가치가 있다 없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판단을 하시겠고.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최근에는 이제 한 2주 전에 그 성주이시 집안에서 한 10,000점을 우리한테 기탁을 하셨어요. 그 10,000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집에서 그거를 항원 학습으로 그 보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종이의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보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전문적인 저희들 보관실에 들어와야 후세대들이 또 그걸 계속 뭐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은 네. 이 저 마음 심리적으로도 이걸 계속 그렇죠. 지금 이제 가져간다는 게 쉽지는 젊은 않을 것 같아요. 그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에서는 일차적으로 지금 읽지를 못하거든요. 예,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런 부분이 이제 보관하고 할 뿐만 아니라 번역 작업을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보니까 뭐 이제 좀 전에 이제 불교 말씀도 하셨는데 최근에 기독교 관련 그 연구도 한다는 이제 기사를 접했어요. 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냥 종교를 그 연구 대상 종교를 넓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럼 그 이제 이번에 영역을 이원영 목사님 아마 그 예. 얘기실 텐데 네, 예. 그 목사님이 바로 퇴계 집안의 후손이에요. 예. 그럼 전통적으로 이제 유학을 하신 분인데 그 유학을 하신 분이 이 기독교 사상 체계를 접하시고 난 다음에 수용을 하는 그리고 수용 과정이 또 굉장히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아의 철학 세계에서 어떻게 기독교적 사상 세계가 이게 수용이 되어 가는가. 전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질적으로 다른 것 같으면 그건 수용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하나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이 유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접합이 되고 이게 변형이 되면서 또 그렇게 되느냐 하는 아주 재밌는 분야인데 예. 그거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그 지금 다산 선생하고 그쪽 분야는 다 이 기호 난민들이단 말이죠. 그 어른들이 다 기본적으로 유교의 어떤 지식 체계 안에서 그 그렇죠. 가톨릭의 법리를 보다가 이건 상당 부분 공통되는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정밀하다. 이렇게 봐서 이제 그 어른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단순히 뭐 종교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보다는 사상과 철학 그렇죠. 이런 게 다 예, 우리의 사상 세계와 우리의 철학 체계 안에서 그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이 수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어떤 구조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진흥원의 사업 가운데 이야기 할머니 사업단이 있던데 네, 그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는 의미인 건가요? 그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예. 그거는 이제 국가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데. 아, 예. 그러니까 50 중반부터 이제 80세까지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예. 이 지금 있는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을 상대로 우리들의 얘기를 들려주는 방식이죠. 그것은 이제 한쪽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보면 그거는 굉장히 기능적이지만 오히려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지금 대가족 체계가 이제 다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럼 어린아이들이 저희들이 아이를 키워봐도 알지만 할머니에게서 느끼는 그 굉장히 이 다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와 떨어져서 많은 시간을 보낼 때 할머니라는 존재가 있을 때 거기에 의해 보면 정도 느끼고 또 그 할머니가 얘기해 주는 걸 들어보면은 또 거기서 상당 부분 정서적으로 감동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굉장히 어릴 때 이 뇌리에 박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분야를 좀 착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저희들이 알고 있는 춘향전 얘기라든지 무슨 흥부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진흥원에 들어와 있는 많은 그 자료 중에 그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 선조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것 중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또 그것이 우리가 어떤 배워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을 전부 찾아내서 그걸 이야기로 구성을 하고 그 할머니들이 직접 가셔가지고 그걸 하시는데 지금 2009년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종사하신 할머니들만 해도 저희들이 한 5,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시다가 이제 피곤해서 내 쉬겠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지금 3,000 지금 한 100명. 일자리 창출에도 현장에 지금 움직이시는 분이 3,100명. 현재 예. 예. 연 인원으로는 5,000여 5,000명 명이고 넘죠. 현재 활동하시는 예,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군요. 그 뭐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값진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네. 저기 진흥원이 또 하는 일들을 보면 이게 이제 저 앞으로가 더 중요해지지 않나 싶은데 문화 기획 또 네. 이렇게 창작들을 위한 스토리 테마파크 네. 이게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지향하는 바는 뭔가요? 그 분야가 이제 데이터 시대에 왔을 때는 정말 그게 폭발적으로 지금 이게 수요가 지금 발생을 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이제 이번에 수운 자빵이라고 있습니다. 수운 자빵이 뭐가면은 그 종가 또는 혹시나 뭐 이제 사대부 집안에서 그 음식 조리법이에요. 그러니까 음식 조리법이 단순 레시피가 아니고 그거를 조리하는 방법과 그 어떤 이유를 이제 분석을 해놓는 건데 그것이 저 영양에 가면은 좀 아시다시피 우리 장계양 선생 집안에서 오는 그 음식 디미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계양 선생이 다 정리를 하신 건데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먹거리 그다음에 이제 음식 문화 여기서 뭐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눈을 크게 뜨고 볼 만큼 어떻게 이 시대에 저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저렇게 생각을 하고 했을까. 또 이제 그 분야를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선조들은 이 먹는다는 것을 이거를 치료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봤습니다. 약식 동원. 그렇죠. 면처럼. 그러니까 이제 흔히 뭐 또 학자들은 식치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 그것이 뭐 어떤 물리적인 치료가 되든 정신적인 치료가 되든 그래서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게 맛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거는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듯이 만드는 음식도 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음식을 저렇게 접근을 하느냐. 그것은 곧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런 철학과도 이게 맞닿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네. 이제 그 우리 젊은 감각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네. 또 새로운 스토리를 하나 그렇습니다.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한류의 드라마, 네. 소위 뭐 K 웹툰 그렇습니다. 이런 컨텐츠로 연결이 네.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번에 보면은 이제 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각 집안에서 그거 다 이제 어른들이 있으신 건데 공부하시는 어른들이 일기를 써놓으신 건데 그런 자료들을 이제 쭉 찾아보면은 지금 오늘날에 이제 새로운 컨텐츠 산업과 연결시키고 있는 스토리텔링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원에서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스토리 파크를 만들어서 서로 공모를 하고 경쟁을 하고 거기에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곧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역량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이제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에는 이제 신진 작가들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형성할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또 그것을 아예 사업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이제 업계와도 연결시키는 작업, 뭐 이런 작업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학술 대회도 꾸준히 이렇게 개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로 지금까지는 거의 수집, 그다음에 보관, 보존 처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상당 부분 저희 역량이 거의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수집한 걸 가지고 보관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 연구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를 내놓고 또 우리 원에 있는 이 박사들이 다 못할 때는 외부에 있는 역량과 서로 이제 학술 대회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을 재해석을 해내고 이제 밖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술 회의인데, 저희들이 그 학술 회의도 매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그러면은 뭐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저희들이 좀 하시겠군요.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는 주문 방식이라든지 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분야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이제 뭐 취임하셨지만 준비된 원장님이라는 느낌이 지금 뭐 강하게 오는데 앞으로 원장님 이렇게 계획, 네. 포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는 이제 전문가들을 더 저희들 확보를 해서 연구 역량을 더 강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시대에 그야말로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서 저희들의 자료를 디지털로 해서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선조라고 부르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결코 이거는 과거의 분이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이 시대의 변화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지적 산물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미래 세대가 알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우리 원의 역할이고,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25년간도 이렇게 뭐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또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더 그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의미 있는 일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민간의 기록 유산을 이렇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이제 새로운 그 한류 콘텐츠로 이렇게 이제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국학진흥원의 존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정종섭 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